안녕하세요. 계룡보살입니다. 이번 주 천간지지 흐름은 불물쇠의 기운이 교차하며 감정의 과열과 이성의 긴장, 내면의 흔들림이 동시에 나타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운이 나쁜 수들은 기운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증폭시켜 계획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흔들리거나 판단이 지나치게 치우칠 때, 관계에서 갈등이 커질 때, 행동이 끊기고 과열되려 할 때 이 숫자들을 만나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피하고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를 섞어 기운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물이 과다한 사람에게 특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물이 과다하면 내면에서만 맴돌며 우울함과 망설임이 깊어져 행동이 막히고 기회를 놓치기 쉬우니 이 숫자가 들어오면 그런 흐름이 증폭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한 사람도 이 숫자를 만나면 불안이 겉으로 드러나고 판단이 지나치게 흔들릴 수 있으니 흙의 기운으로 중심을 단단히 잡고 불의 기운으로 작은 활력을 넣어 외부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상생관계인 나무의 기운이 부족하면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변의 현실적인 기준을 자주 확인하며 행동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과도한 불의 흥분은 깊은 숨으로 가라앉혀야 합니다. 대화할 때에는 감정을 과하게 들여다보며 움츠러들지 말고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며 혼란이 클 때는 짧게 고요한 시간을 가져 마음의 물결을 정리하여 흔들림을 줄여야 합니다. 이 숫자는 스스로를 가두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으니 중요한 선택이나 노출이 있는 날에는 피하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4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나무가 과다한 사람에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무가 과다하면 미성숙한 판단과 성급한 추진으로 일의 흐름이 흔들리고 주변과 충돌이 생기기 쉬우니 이 숫자를 마주할 때는 속도를 억제하고 쇠의 기운으로 기준을 세우며 흙의 기운으로 기초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무가 부족한 사람은 방향이 막히고 시작이 어려운 상태이니 이 숫자가 오히려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다가도 검증 없이 밀어붙이면 옆길로 빠질 수 있으므로 주변의 현실을 자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전개해야 합니다. 상생하는 불의 기운이 과하면 지나친 밀어붙임으로 탈선하니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식혀 조율하며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상대를 먼저 듣고 그 위에 자신의 뜻을 올려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이 숫자가 끼어 있다면 여러 번 점검 장치를 두고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쇠가 과다한 사람은 냉정함과 거리감이 강화되어 갈등이나 고립이 생기기 쉬우니 이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도한 분석과 날카로운 표현이 상대를 밀어내어 중요한 연결이 끊길 수 있으므로 불의 기운으로 온기를 넣고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다듬어 부드럽게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쇠가 부족한 사람은 기준이 흐려지고 판단이 흔들리기 쉬우니 이 숫자를 접할 때 정리가 필요하지만 그마저 지나치면 냉정함이 갑자기 올라와 주변과 어긋날 수 있으니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생하는 흙의 기운을 더해 선택을 단단하게 쌓고 나무의 기운으로 유연하게 확장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이나 협상 앞에서는 이 숫자를 피하거나 말하기 전 숨을 고르고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표현을 조절하여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11번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나무가 과다한 사람은 집중이 산만해지고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키우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여기저기 뻗어나가며 중요한 흐름이 정리되지 않고 주변과 부딪히기 쉬우니 쇠의 기운으로 판단을 정제하고 흙의 기운으로 기반을 재확립하며 의도적으로 한 가지씩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무가 부족한 사람은 방향이 막히는 상태이므로 이 숫자가 연결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기대와 변화 시도는 흔들림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소규모 성과를 하나씩 쌓으며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생하는 불의 기운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속도만 빠르고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다듬어 주변과 조화를 맞추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본인의 에너지 분산을 점검하고 기준을 다시 정리하여 상대와 조율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숫자가 나올 때에는 큰 도약을 시도하기보다는 단계적인 조정이 안전합니다. 12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불이 과다한 사람은 과열된 언행과 충동으로 다툼이나 자기 소모가 생기기 쉬우니 이 흐름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폭발적인 표현이 상대의 부담을 주거나 상황을 뒤흔들 수 있으므로 물의 기운으로 열기를 식히고 흙의 기운으로 방향을 정리한 후 천천히 표현을 꺼내야 합니다. 반대로 불이 부족한 사람은 이 숫자가 일시적으로 활력을 줄 수 있으나 준비 없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으면 반동이 생기므로 쇠의 기운으로 기준을 세우고
나무의 기운으로 계획과 결합하여 표현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상생관계인 나무가 너무 빠르게 불을 붙이면 방향성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균형을 점검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켜 중심을 잡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차분히 전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충동과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이나 대화가 있는 날에는 피하거나 사전 정리 절차를 두어 대비해야 합니다. 14번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불이 과다한 사람은 지나친 주관과 공격적 태도로 다툼이 커질 위험이 있으니 이 흐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뜻만 밀어붙이며 상대를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화되어 관계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 물의 기운으로 진정시키고 흙의 기운으로 방향을 정리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불이 부족한 사람은 이 숫자가 주장과 존재감을 끌어올리지만 과하게 쓰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쇠의 기운으로 표현을 정제하고 나무의 기운으로 논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상생하는 나무의 기운으로 열정이 논리와 결합되면 설득력이 생기고 상대와 충돌이 있을 때에는 먼저 듣고 그 위에 자신의 뜻을 얹어 조화시키면 갈등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강하게 들어온 날은 단순한 고집이나 감정 폭발로 흐르지 않도록 자기 점검을 자주 하며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쇠가 과다한 사람은 고립되거나 지나치게 분석만 하다가 흐름이 끊길 위험이 크니 이 숫자를 마주할 때 주의를 살피며 불의 기운으로 온기를 더하고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조율하여 분석을 행동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쇠가 부족한 사람은 기준이 약해 혼란이 오기 쉬우니 이 숫자가 들어오면 판단을 정리하고 정돈된 생각으로 실무와 관계를 안정시키는 기회가 되지만 너무 급하게 정리하려다 갑작스러운 냉정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상생하는 흙의 기운을 더하면 선택이 기반 위에 단단히 쌓이고 나무의 기운으로 확장된 방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지나친 내면 고립은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의 의견을 살펴 기준을 점검하며 부드럽게 조율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22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쇠가 과다한 사람은 탐욕과 실리만 추구하는 좁은 시야에 빠져 손해를 볼 위험이 크므로 이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계산하며 자기 이익만 줬다가 관계를 해치고 장기적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불의 기운으로 따뜻한 시선을 섞고 물의 기운으로 내부를 돌아보며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쇠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준을 잡는 계기가 되나 그마저 갑자기 지나치게 엄격해지지 않도록 주변과 소통하며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생하는 흙의 기운을 더하면 선택이 기반 위에 단단히 쌓이고 나무의 기운으로 확장된 방향을 더하면 일시적인 탐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바뀝니다. 거래나 계산 앞에서는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을 살핀 후 움직이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쇠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쇠가 과다한 사람은 말이 날카로워져 소통 오류와 상처를 만들 수 있으니 이 흐름을 조심해야 합니다. 표현이 너무 정리된 탓에 상대가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물의 기운으로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불의 기운으로 의도를 따뜻하게 보여주는 조절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쇠가 부족한 사람은 기준이 약해 혼란이 생기기 쉬우니 이 숫자가 들어오면 정리된 말의 흐름을 만들어주되 지나치게 딱딱해지지 않도록 나무의 기운으로 확장성과 부드러움을 섞어야 합니다. 상생하는 흙의 기운을 더하면 언어와 행동의 신뢰가 쌓이고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중요한 조정이나 대화 앞에서는 먼저 상대를 이해한 뒤 본인의 뜻을 얹어 균형 있게 전달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26번입니다. 물의 기운이 흐르는 숫자이니 본인 오행에서 물이 과다한 사람은 우울감과 무력감이 깊어지고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우니 이 숫자를 마주하면 내면의 파도가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물이 부족한 사람은 감정이 메마르고 거리감이 생기기 쉬우니 나무의 기운으로 관계를 열고 불의 기운으로 열정을 더해 움직임을 만들어 균형을 살려야 합니다. 상생하는 흙의 기운을 더하면 감정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쇠의 기운으로 기준을 점검하면 반복되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소통에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보여주고 상대의 기운을 살펴 조율하면 외로움이 줄고 연결이 생깁니다. 중요한 날에는 작은 목표를 정리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식으로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야 할 운이 나쁜 수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과도한 냉정, 감정의 흔들림, 고집, 충동, 고립 같은 흐름이 나타날 때 이 숫자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필요할 경우 좋은 수와 조합하거나 기운 보완을 통해 균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룡보살이었습니다.
조심하시고 평온한 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